오늘은 예전에 제가 썼던 논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 전공 분야가 다리 길이를 늘리고 아니면 다리 모양을 바꾸는 이런 수술이다 보니까 논문도 이제 주로 그쪽 분야에 대한 논문이 많은데요. 일단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논문은 우리가 사지 연장술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이제 합병증들이 있을 텐데, 합병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재활 운동을 잘 못해서 생기는 합병증도 있을 테고, 또 의사가 수술 중에 뭔가 실수를 해서 생기는 합병증도 있을 테고, 어떤 기계적인 고장,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하는 분야에서는 이제 일리자로프라는 이런 기계를 쓰면 이것 자체도 고장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 핀이 부러진다든지, 이런 로드가 휜다든지, 즉 링 자체가 뭐 휜다든지, 여러 가지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리자로프는 대부분 그 부속품들이 몸 밖에 있기 때문에 얘들이 고장이 나면 쉽게 교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프리사이스나 예전에 ISKD라든지 우리 몸 속에 들어가는 기계들은 기계적인 고장이 나면 쉽게 교체하기가 힘들고 다시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기 전까지는 그 내고정을 이용한 사지 연장술에서 기계적인 고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분류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고정을 이용한 사지 연장술을 할 때 모든 내고정 연장 기계들을 여기에 대입할 수 있게 분류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논문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류법이 있으면은 수술을 하는 의사들도 조금 참고를 하고, 이런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기계적인 특성이나 이런 걸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이제 눈이 뜨이게 될 거예요. 신봉사 눈 뜨듯이 이런 내고정 연장을 이용한 수술을 할 때 기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요즘에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기계가 부식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논문에 이미 그런 문제들도 다 있어요. 제 분류 안에. 이게 2017년도에 출판이 됐습니다. 바이오메드 리서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것도 SCI 저널인데, 제가 썼던 논문 중에 상 받은 논문도 많은 거 아시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논문 중에서 특히 제가 아끼는 논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몇째 안? 몇 번째? 탑5 안에 들죠. 첫 번째 인트로덕션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영어 발음은 그냥 대충 들으시면 됩니다. A comparison of device-related complications of intramedullary lengthening nail using a new classification system. 제목 자체가 한국말로는 새로운 분류법을 이용한 내고정 연장 기계의 기계로 인한 합병증을 비교하는 논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Introduction. Although extra fixators are still the gold standard in limb lengthening field, surgical techniques such as lengthening of a nail or lengthening and then nail has been developed to reduce the period of extra fixation. 사지 연장 분야에 있어서 외고정 장치가 여전히 골드 스탠다드이지만, 근데 실제 지금 이제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지금 중심축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외고정 기간을 줄이기 위한 속성 연장술이나 레이튼 같은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여전히 외고정 장치가 골드 스탠다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following four devices are the most clinically known. 다음에 소개하는 네 가지 기계가 임상적으로 가장 알려져 있다. 핏본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개발된 기계가 있고요. 알비지아는 프랑스에서 개발된 기계입니다. ISKD는 미국 올소픽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이 되었고, and the precise.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제가 2017년도 논문 쓸 때만 해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핏본은 지금도 쓰고 있고요. 알비지아도 쓰고 있습니다. ISKD는 시장에서 퇴출이 됐고, 프리사이스는 쓰고 있죠. Each of lengthening nails has its own characteristic mechanical mechanism, which could also bring a distinct complications. 각각의 기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특징적인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The albizia is fully implantable nail that is activated by torsion of 20 degrees along the longitudinal axis of the limb. 알비지아는 다리의 축을 따라서 약 20도 정도 돌리면 활성화되는 골수강 내 정입니다. 그래서 알비지아 같은 경우에는 비틀면 늘어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진 기계입니다. The Fitbone, an electronic motorized lengthening nail which does not need rotational motion to be lengthened, has been reported to have 3 to 17% of device-related reoperation rate. 핏보는 이 기계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로테이셔널 모션이 필요 없다. 이 안에는 모터가 들어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근데 이 기계도 3에서 17% 정도의 기계 자체로 인한 재수술 확률이 보고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These two devices mostly has been used in Europe and known to be upgraded after those reports. 이 두 가지 기계는 주로 유럽에서 사용되었고 이런 보고들이 있은 이후에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다. The IceKD is the first FDA-approved intramedullary lengthening nail. IceKD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최초의 내고정 연장 기계다. It is activated by the clutch mechanism and expected to provide comfortable lengthening. IceKD는 이걸 라체 메커니즘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라체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클러치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작은 한 3도에서 8도 정도 딸깍딸깍 하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원리죠. 그래서 각도가 작기 때문에 알비지아처럼 아프지가 않고 편안할 것이다 라는 컨셉으로 개발된 그런 기계입니다. Various problems with the rate control such as runaway, difficult to distract nail and non-distracting nail has been reported. 그래서 IceKD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 조절, 우리가 사지 연장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사가 원하는 속도대로 기계가 연장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래야 뼈가 잘 나올 테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는데 IceKD 같은 경우에는 runaway, 원하지 않는데 그냥 혼자서 막 늘어나 버리는 거죠. difficult to distract nail, 굉장히 늘리기가 힘든 거. 아니면 non-distracting nail, 아예 늘어나지 않는 이런 속도 조절의 문제가 has been reported, 보고가 되었다. 이 보고 중에 하나가 제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그 미국의 COR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초청받은 논문입니다. 이런 것도 해야 되나? This has further led to secondary issues such as delayed union, non-union, and severe pain. 그래서 이는 속도 조절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뼈가 잘 붙지 않고 또 굉장히 심한 통증 같은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And was finally discontinued from the market.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Accordingly, success with limb lengthening using intramedullary nails highly depends on precise rate control, pain resulting from the mechanism of lengthening, and the mechanical stability of the device, all which are caused directly by the device. 따라서 내고정 연장을 통한 사지 연장술은 정확한 속도의 컨트롤 그리고 연장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통증을 유발하느냐, 그 기계 자체의 어떤 기계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기계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고정 연장 기계는 이런 것들이 성공 여부와 직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cently, magnetically actuated telescopic nail, the Precise, the second FDA-approved device, is being widely used around the world. 최근에 어떤 자기장을 이용한 내고정 연장 기계 Precise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Presumed strengths of the Precise are precise control of distraction and the reduced pain during lengthening. 그래서 가정되는 이 Precise 기계가 이럴 것이다 라고 가정되는 장점은 정확한 연장 속도의 조절 그리고 비트는 동작이 없기 때문에 연장하는 동안 통증이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To fully understand the pros and cons of each device, analysis should be divided
complications resulting from the device itself from those who are not related to the device. 그래서 이런 각각의 기계의 장점과 단점들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계와 관계되지 않은 그런 합병증 말고 기계 자체로 인한 기계에서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그런 합병증만을 가지고 그 합병증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In this study, authors propose a new classification specially for the complications that are from the device itself and compared outcomes for two FDA-approved nails, ISKD and Precise.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새로운 분류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런 내고정 연장 기계가 기계 자체적인 문제로 어떤 합병증이 생겼을 때 그 합병증을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법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 분류법을 통해서 이 논문에서 FDA 승인을 받았던 두 가지 ISKD와 Precise의 합병증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박사님, 지금쯤 이제 이 영상을 틀어놓고 다 잠들었겠지. 박사님이 강의를 하실 때마다 이쯤 되면은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강의를 할 때 사실 이 슬라이드를 많이는 안 봐요. 거의 앞을 보고 하거든요. 한 번씩 이제 밑을 보긴 하지만 그래서 누가 조는지 이런 걸 다 보죠. 근데 조는 학생 별로 없어요. 강의 재밌게 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논문 디자인과 그 연구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This study include ISKD, Precise, Precise2. 이 연구는 ISKD와 Precise1, Precise2를 포함을 합니다. We distinguished Precise1 and Precise2. 우리가 Precise1과 Precise2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Precise1이라고 하는 제품명은 없어요. 처음에 Precise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Precise2로 명명이 됐는데 좀 더 명확한 구별을 위해서 우리 논문에서는 Precise1, Precise2 이렇게 구별을 하기로 했습니다. Henceforth, Precise2 has been revised to Precise 2.1, 2.2, and currently 2.3. Precise2는 Precise 2.1, 2.1, 2.2, 2.3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From March 2010 to March 2012, 2010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we used ISKD. 우리는 ISKD를 사용을 했습니다. The only available lengthening nail in our country. 당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내고정 연장 기계였습니다. And stopping using ISKD in March 2012 due to the rate control issue. 우리는 2012년 3월에 중단하였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ISKD를 사용을 해서 2012년 3월에 자체 중단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ISKD를 쓰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속도 조절에 관한 문제들을 경험을 하면서 환자들한테 정말 써서는 안 될 기계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2012년 3월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2012년 8월에 결국 전 세계적으로 리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ISKD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이 되었습니다. And switched to Precise Nail in May 2013 when it was available since then. 그리고 우리는 2014년 5월부터 한국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 Precise를 사용하였습니다. During this period, 115 segments of bone, 88 femur and 46 patient and 27 tibias in 14 patients underwent lengthening using one of three intramedullary lengthening nails. ISKD, Precise1, Precise2. 그래서 이 연구에 포함된 개수는 총 115개의 내고정 연장 기계를 이용한 연구입니다. ISKD는 35개, Precise1은 34개, Precise2는 47개입니다. All patients underwent lower limb lengthening for stature lengthening or leg length discrepancy. 모든 환자는 다리를 연장하는 수술을 하였고 키 수술 또는 하지부동 수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부동은 다리 길이가 다른 경우에 길이를 맞춰주는 수술입니다. Detailed patient demographics were tabulated. 그 환자에 관한 내용, 예를 들어서 나이, 성별, 수술 전 키, 그 body mass index, 체질량 지수, 스모킹 히스토리, 담배를 폈느냐 안 폈느냐, 얼마나 늘렸느냐, 그리고 얼마나 추시 관찰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따로 테이블로 정리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Stature lengthening was the most common etiology because the lengthening nails not been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o we have a limitation in using those for disease or post-traumatic cases. 우리 이번 연구에 포함된 사람들 대부분은 그 수술한 원인이 키 수술인데 그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외상으로 인한 하지부동 수술에 많은 케이스가 없었던 이유는 국가적인 건강보험 차원에서 그 질병에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이런 하지부동 수술을 할 때 내고정 연장 기계를 쓰는 게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환자가 내 돈으로 그냥 할게요 라고 해도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체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기계를 하지부동 건강보험 환자들한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고 결국 지금은 신의료 기술이 통과가 되어서 하지부동 환자한테 이제 쓸 수가 있죠. 당시에는 이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This study was approved by Institutional Review Board at our institution. 이게 IRB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논문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논문을 쓸 때는 환자의 정보라든지 이런 윤리적인 면에서 잘못된 게 침해하는 부분이 없느냐 하는 것을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이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이런 그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고요. No patient was lost during follow-up. 추시 관찰 중에 그 추시 관찰이 안 된 환자는 없었다. 저한테 수술 받은 환자들은 전부 다 추시 관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All surgical procedure was performed by the senior author DHL 동훈리. 모든 수술은 이 논문의 책임자라고 해야 되네. 그래서 이 동훈이 이 모든 수술을 했다라고 기술을 하는 것이고, and were similar to one described in our previous report. 그래서 이 그 수술 테크닉이 이전에 우리가 했던 논문에 나와 있던 방식과 다 비슷한 방식으로 수술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술 방식도 논문에 우리가 쭉 보통 기술을 해야 되는데 이 논문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줄인 거죠. 내가 썼던 논문을 봐라 이런 겁니다. Weight bearing was limited to 20 kilograms or less, regardless of the device. 이 기계와 상관없이 수술 후 체중 부하는 20kg 이하로 제한을 하였다. Patients were asked to avoid weight bearing as much as possible during lengthening. 연장 기간 동안에 환자들은 체중 부하에 제한을 두도록 요구했다.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At each follow-up visit, radiology evaluation using PACS system and clinical evaluation including range of motion of adjacent joint was done by senior author, DHL. 매번 외래에 올 때마다 엑스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이동훈이 직접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3 Variable and Outcome Measure. 어떤 식으로 뭔가 측정을 했느냐. For comparison of device-related complication. 디바이스 이 기계적인 문제로 인한 합병증을 비교하기 위해서 they were sorted into 3 categories. 그 합병증들은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였다. 첫 번째, Type 1, Distraction Mechanism Related. 연장이 되는 메커니즘과 관련되는 문제. Type 2, Mechanical Strength Related. Type 2는 기계적인 강도와 관련된 문제. Type 3는 and other device related. 이 2가지 외에 다른 기계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Type 1과 Type 2는 어떤 기계적인 작동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다. Type 1 is related to the lengthening mechanism and provide the most direct influence on reaching the target length. 타입 1은 이런 연장이 되는 메커니즘과 가장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his include runaway, difficult to distract nail, non-distracting nail, non-functioning nail, and running back.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runaway,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쭉쭉 늘어나 버리는, 도망가 버리는 거죠. difficult to distract nail, 연장을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 잘 안 늘어나는 거죠. non-distracting nail, 아예 늘어나지 않는 거. non-functioning nail, 아예 고장이 나버린 거. and running back,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것.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 이것을 타입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입 2는 primarily related to the mechanical strength, stability. 이런 기계적인 강도와 관계된 것인데 this can cause instability. 이것이 문제가 되면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 secondary deformity. 2차적인 변형을 유발할 수가 있고 prolonged limitation of weight bearing. 굉장히 오랫동안 체중 부하를 못할 수가 있다. Type 2 complication may include nail bend, 그 기계가 휘어지거나 nail breakage, 부러지거나 rotational instability, 아니면 회전 불안정성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Type 2에 우리가 분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Bending of the nail was defined as over 2 degree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axis of proximal part and distal part of the nail. 그래서 우리가 네일이 밴딩 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기계의 그 밴딩 각도가 2도 이상 되면 우리가 밴딩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했고, Type 3 is separated from previous two complications. Type 3는 앞에 두 가지 Type 1, Type 2와 별개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does not affect the primary function of the nail. 기계적인 어떤 primary function, 아주 직접적인 기능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such as corrosion or adverse reaction of the tissue,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부식이라든지 이것으로 인한 어떤 주변 조직의 비정상적인 반응을 포함한다. 이게 바로 요즘에 스트라이드와 문제되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예전에 핏본도 이런 타입 3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Each category was subdivided using Pelly's concept of problem, obstacle, and sequelae. 그리고 이 각각의 분류는 또 세분화되는데 닥터 펠리 선생님의 problem, obstacle, sequelae라고 하는 그 분류를 여기다가 각 세부 분류로 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Non-device related complications were also collected, including joint contracture, deep vein thrombosis, deep infection. 논문의 주목적은 그 기계적인 문제로 인한 합병증을 분류하는 것이지만 이 논문에서 기계 외적인 합병증 역시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Some complications such delayed union, non-union, temporary hypoesthesia was difficult to clearly classify into device-related complications or non-device-related complications. 이 말은 뭐냐면 그 뼈가 늦게 붙는다든지 안 붙는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먹먹해진다든지 하는 이런 합병증들은 꼭 기계적인 문제로 생겼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분류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통계. The statistical software R was used for all statistical analysis. 이 논문의 모든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는 R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써서 분석을 하였다. 이것은 저도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통계는 실제 이제 통계학과 그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통계를 낸 것입니다. 3번 result 결과입니다. Device related complications are summarized in table 3. 이 디바이스로 인한 합병증은 테이블 3번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Overall rate of device related complications showed 전체적인 합병증은 74.3% in ISKD. ISKD는 74.3%에서 보였고 70.6% in Precise 1. Precise 1에서는 17.6% and 50% in Precise 2. Precise 2에서는 50%에서 문제를 보였다. Type 1 complication. Type 1 complication은 distraction control related complication. ISKD는 이런 Type 1 complication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합병증을 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4케이스에서 12%에 해당하는 head additional surgery,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Type 1B로 분류가 되었고 Precise 1 그룹에서는 failure of lengthening during distraction phase,
due to dense regenerate occurred in two cases. Precise 1에서는 두 케이스에서 5.9%에 해당하는 경우에 Precise 1이 그 연장되는 힘이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뼈가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 In Precise 2에서는 running back In Precise 2 group, running back occurred in one case. Precise 2에서는 2.2%, 한 케이스에서 늘어났던 게 약간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No cases demonstrated sequelae at the end of the treatment. 어떤 경우에도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로 인한 후유증은 없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다 해결해서 문제없이 처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2 3.2 Type 2 Complication Type 2 Complication은 기계적인 강도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There were two cases of nail bending without breakage in ISKD group. ISKD에서는 두 케이스에서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네일이 휘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Precise 1 그룹은 had three bent nail without breakage. 세 케이스에서 부러지진 않았지만 휘어지는 현상을 보였고 one nail breakage. 한 케이스에서 부러지는 현상을 보였다. In Precise 2 그룹에서는 seven segments had nail bending without breakage. 7개 케이스, 약 15%에서 부러지진 않았지만 휘어지는 현상을 보였고 All of these occurred in smallest diameter in nail. 이런 모든 현상들은 8.5mm에서 보였다. Type 2 complication은 ISKD도 있었지만 주로 Precise 1과 Precise 2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3.3 Type 3 No problem was observed for this type of complication. 부식이나 이상 조직 반응은 ISKD, Precise 1, Precise 2에서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자, 그래서 Device Related Problem, Device Related Problem이라고 하면 이런 기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지만 추가 수술이 필요 없이 해결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너무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ISKD는 14.3%, Precise 1은 8.8%, Precise 2는 6.5%에서 추가적인 수술을 했지만 특별한 그 후유증 없이 확률이 이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Device Related Sequelae 이런 기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영구적인 합병증이 남은 케이스는 No cases demonstrated sequelae at the end of treatment. 한 케이스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Non-Device Related Complications 기계적인 문제와 관련 없는 합병증은 ISKD 그룹에서는 Non-Device Related Problem such as Transient Hypoesthesia 그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 하여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그룹에서 There were no cases in all group with deep infection or non-union. 단 한 케이스에서도 신부 감염, 그 뼈 속에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분류압, 뼈가 안 붙는 현상은 없었다. 이런 결과는 굉장히 좋은 결과입니다. 아무나 이런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토론,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 왔습니다. 거의 2장입니다. Since the 1970s, several intramedullary lengthening nails has been developed to avoid the various complications caused by long period of external fixation. 그래서 1970년대부터 이런 외고정을 오래 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들을 피하기 위해서 내고정 연장 기계들이 개발되어 왔다. However, 하지만 many of these has been showed some issues associated with the lengthening mechanism or strength of the nail which resulted in non-optimal result. 이런 기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여서 그닥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Many issues that occurred during lengthening such as pain, mechanical failure, and imprecise rate control can be due mostly to the device itself, not under control of the surgeon.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이슈들은 통증이라든지 기계적으로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속도 조절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 의사의 컨트롤 하에 있지 않은 그런 문제였다.
This differs from external fixation procedure. 이런 것들은 외고정 장치와는 어떤 다른 점이다. And it is often difficult to resolve such issues with non-surgical technique.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종종 수술적인 방법 없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tegorize complications into device-related complication and non-device-related complications.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합병증을 이야기를 할 때 기계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기계적인 것과 관계없는 합병증이냐를 구별을 해서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왜 이 논문을 쓰고 이런 분류법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당위성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hus far, only ISKD and Precise has received FDA approval, and each is activated by different mechanism. 그렇기 때문에 ISKD와 Precise만이 그 FDA 승인을 받은 거라 그 두 가지가 서로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라는 것이죠. In comparing the device-related complications of these nails, this study designs advantages of being single-center, single-surgeon series has no demographic differences among the cohorts. 자, 이건 뭐냐면 이 논문이 왜 좋은가를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자랑하느냐? 이 독자들한테. 그리고 이 논문이 그냥 제가 제출한다고 이게 실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논문을 리뷰를 하는 리뷰어들이 있는데 리뷰어들한테 이 논문이 왜 의미가 있고 좋은가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We found that the lowest rate of overall device-related complication was seen in Precise 1. 우리는 이런 기계적인 문제 자체만으로 가장 그 문제가 적었던 기계는 Precise 1이었다. 그게 17.6%였고 The lowest device-related problem in Precise 1. 그러니까 problem이라고 하면 수술적인 치료 없이 해결된 문제가 가장 많았던 것도 Precise 1이었습니다. 8.8%였고 Lowest device-related obstacle were in Precise 2. 그러니까 어떤 재수술이 필요했던 기계적인 문제가 가장 적었던 것은 Precise 2가 6.5%였다. Several limitations should be mentioned. 여러 가지 이 논문의 한계점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First, Precise 2 has been revised up to version 2.3 which tried to upgrade the mechanical strength and stability. 이 논문에는 Precise 2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논문을 제가 막 기술하고 있던 시점에는 이미 버전이 2.3까지 리비전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2.3을 쓴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논문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And the model ISKD is out of production due to its unpredictable rate control. 그리고 ISKD는 이미 시장에서 퇴출된 제품이다. 퇴출된 제품인데 굳이 논문을 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할 걸 대비를 해서 제가 이제 쉴드를 치는 거죠. 이런 제품력을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런 제품의 합병증들을 비교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향후에 나오는 이런 기계들을 분석을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그 분류법을 만들기 위한 게 이 논문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한계이긴 이런 게 이제 단점이긴 하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But authors performed this study to suggest the classification of the device-related complication of lengthening nail. 자, 두 번째, we had a small number of TBR lengthening patients in both group. 우리가 양쪽 모든 그 수술에서 이 기계를 이용해서 종아리 연장 숫자가 많지가 않다. 그런 것들도 이제 한계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General classifications of complications in limb lengthening were proposed by Kettons in 1985. 일반적인 그 사지 연장술의 합병증을 처음 그 분류를 제시를 한 것은 1985년에 케톤이라고 하는 의사가 분류를 제시를 했고 펠리 in 1990, 1990년에 드로 펠리 선생이 또 분류를 했고 그 펠리 선생이 이야기한 분류법이 아주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의사들이 그 어떤 전통적인 사지 연장술에 대한 합병증에 대한 분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2년에 분류를 한
라스콤이라고 하는 이분이 분류를 한 거는 조금 기존 거보다 좀 특별하게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Difficulties of rate control has been reported to be major disadvantages of ISKD. 그래서 ISKD가 그 rate control 속도 조절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서 리포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의학계에서 수술이라든지 어떤 기계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학회에서 이거를 리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또 논문으로 써요. 우리가 학회 이런 논문을 늘 읽고 그 전에 학회에서 발표가 먼저 되기 때문에 제가 해외 학회를 늘 나가고 그래서 정보 교류를 하는 게 그런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리 에달 observed an abnormal distraction rate of 60% in ISKD study. 자, 리가 접니다. 저를 또 인용을 했죠. 제가 쓴 논문.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많은 논문 보고에서 ISKD가 늘어날 때 이게 너무 확 늘어나 버리니까 뼈가 아예 안 나와 버리는 것들도 많이 보고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죠. 어쨌든 결론은 분석을 해보니 ISKD는 속도 조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Precise 1하고 Precise 2는 기계적인 강도에 있어서 ISKD보다 더 합병증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Precise 2가 Rotational Instability가 생긴다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Precise 2는 세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썼고 한데, 이 Precise 2를 가지고 처음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때가 2012년도 그 몬트리올 학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캐나다 몬트리올에 가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 Precise 2를 가지고 발표를 했던 의사가 몇 명 없었어요. 근데 다들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Precise 2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너무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니까 그 발표들의 결과가 너무 사실 달랐죠. 그 학회 뒤에 이 회사의 대표도 나와서 다 듣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외국의 의사들이 제 데이터가 굉장히 솔직하고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학회에서 발표를 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데이터를 발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제 자랑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의사는 이런 데이터를 발표를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pain caused by lengthening mechanism is specially reported with the use of lengthening nail that require rotational motion. 이런 그 연장하는 동안에 연장 메커니즘으로 인한 어떤 동작으로 인한 통증은 특히 회전으로 인해서 많이 보고가 되었는데, 기셰 앤 카사르, 기셰라고 하는 분이 지금도 이제 활동하고 계신 프랑스 의사분인데, 이분이 RBG라고 하는 기계 개발과 연관이 된 분이죠. Reported an average one additional operation on each limb due to ratchet under general anesthesia using RBGNA. 평균적으로 다리 하나에 한 번의 그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너무 아파하니까 전신마취를 걸고 이렇게 돌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로 이게 좀 더 향상이 됐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기계는 개발자 외에는 지금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An average VAS score for pain, 바스라고 하면 우리가 통증을 측정하는데 하나도 안 아픈 게 0이고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10이라고 했을 때 당신의 통증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스코어입니다. But this study involving the same design reports as a lower VAS in precise group for 3 to 4. 그 ISKD 때는 한 7에서 8 정도의 바스 스코어를 보였고 precise 때는 3, 4를 보였다. 이 보고가 바로 제 보고입니다. We believe that this is due to lack of rotational motion for lengthening and accurate distraction rate control or preciseness. 우리는 이러한 통증의 차이가 연장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돌려야 하는 회전 모션이 없다라는 것과 또 정확한 속도로 연장이 되는 precise의 장점 때문에 연장 때 통증이 ISKD보다 의미 있게 적은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Non-implanted related additional surgery. 임플란트와 관련되지 않은 추가적인 그 수술은 were all caused by hip contracture
from femoral lengthening. 그래서 허벅지 모두 허벅지 연장 때 고관절, 허벅지 관절의 스트레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을 했고 were successfully released by additional surgery. 이 경우 추가적인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고 delayed union, 배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은 all seen in tibial lengthening. 모두 종아리 연장 때 관찰이 되었고 were more seen in ISKD. ISKD 때 좀 더 관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In conclusion, 결론적으로 analysis of device-related complications via new classification showed the differences of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lengthening nails more clearly. 이런 새로운 분류 시스템은 우리가 서로 다른 기계적인 특징을 가진 연장 기계를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The most essential thing in limb lengthening nails which are to be developed in the future is minimizing the type 1 and 2 complications.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개발되어야 할 연장 기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것은 타입 1과 타입 2이다. 지금 스트라이드는 타입 1과 타입 2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하죠. 그런데 타입 3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타입 1과 타입 2가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면 그 연장 기계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Further study is necessary to compare the mechanical strength and stability of almost revised version of lengthening nails, which is available in the market. 아까 ISKD는 퇴출이 됐고 Precise 2는 Precise 2.3, 2.3으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그랬죠. 앞으로 연구는 새로 업그레이드된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분석된 논문은 없죠. 근데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Precise 2.3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면 현재까지 Precise 2.3으로 타입 1에 대한 합병증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 2도 밴딩에 대한 거는 제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밴딩은 8.5mm 같은 경우에는 좀 있을 수가 있지만 타입 2에 대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타입 3도 없습니다. 그래서 Precise 2.3은 이런 분류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굉장히 좋은 우리가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단점 말고는 사실 거의 완벽한 그런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hical approval. This study was conducted following the approval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Severance Hospital, 연세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그래서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의 IR 기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 of interest regarding the work of publication of this study. 저자들은 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이해 충돌도 없습니다. Acknowledgement. The author thanks Antti Ritvanen for his keen insight and valuable comments and 정숙 하, RN Severance Hospital for her impassioned devotion to their patient. 저자로 넣을 정도는 아니나 굉장히 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사람한테 특별히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앤티 리트바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핀란드의 니티네일 회사의 대표입니다. 대표한테 제가 감사의 뜻을 표한 이유는 이 논문을 쓰기 위한 이 분류법을 구상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도 제가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간호사 하정숙 선생이 이 논문을 쓸 때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고 할 때 환자들한테 연락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논문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걸로 논문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옛날 4년 전 이동훈이 썼던 논문. 일단 제가 중간에 자랑을 조금 이렇게 좀 하긴 했는데 자랑할 만해요. 자랑 충분히 못했어.
어쨌든 근데 이 논문은 제가 그 아끼는 이유는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고정 연장 기계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술을 안 하는 정형외과 의사라든지 아니면 이 수술을 하는 정형외과 의사라도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을 듣기만 해도 이런 수술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논문이 많이 알려져서 많은 의사들이 이 분류법을 써서 이야기를 하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연하게 이 논문을 찾아서 읽은 어떤 그런 정형외과 의사들이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수술을 하고 환자를 치료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내용은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이 논문을 쓰면서 제가 쏟았던 열정과 노력 그리고 당시에 가졌던 좋은 마음 그런 것들이 수면 중에 여러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박사님이 중간중간에 자기 자랑을 하셨어요. 그 술을 마치신 분. 세 분한테 커피 제가 쏩니다.